대주주 지분을 피하고 싶으면 화요일 종가까지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되고, 배당을 받고 싶으면 화요일 종가까지 갖고 있으면 되고, 그 공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보여주셨어. 대표님 그림 그리세요? 나 지금 그림 공부하고 있었지. 이거 그림 그리니까 재밌네. 오늘 너무 춥지 않아? 나 진짜 추워갖고 죽는 줄 알았네. 어디 파스 어디 갔어? 몸 너무 추우니까, 보여도 추울 때 파스 뿌려? 아니요, 팥을 왜 뿌려요? 파스 뿌리면 몸 후끈후끈해지는 거 몰라? 안 웃기냐? 사실은 발가락을 다쳐갖고 다리를 쩔뚝쩔뚝대고 다녔는데 빨리 방송 끝나고 지금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발가락에 금이 갔거나 하면은 이거 기부스를 해야 되나? 그러면 발가락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닐 수도 없고 나 진짜 걱정이네. 어쨌든 마지막 주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뭘 헷갈려하냐면 배당을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대주주 지분 요건을 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막 헷갈려요. 그 헷갈려하는 이유는 요건 누구냐면 요거는 이세무사. 생각보다 내가 그림 좀 잘 그렸는데? 용다리. 그 강연에 오신 분들이 늘 그러시던데, 정말 상하체 비율이 좋다고. 자, 이세무사가 가르쳐줍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에는 D 플러스 2를 생각하면 돼요. D 플러스 2. D 플러스 2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초보자분들한테.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못 찾아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결제는 D 플러스 2일 결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내가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 그럼 월요일에서 플러스 2는 언제예요? 월, 화, 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옵니다. 또 오늘 주식을 샀다? 수요일 날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 기준으로, 매수 매도 체결 기준으로는 오늘이지만 오늘은 체결이고요. 실제 결제는 D 플러스 2일 날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이해하면 마지막 주 주간은 끝난다. 자, 오늘 월요일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요일 날이 31일입니다. 금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 안 열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안 열린다. 금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 약간 예전에 무슨 뭐뭐다, 이게 누구지, 뭐뭐다, 도 선생이다. 30일 날 목요일이죠. 요 날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다 이거야. 요 목요일 날 30일 날이. 자, 그러면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올해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언제 갖고 있어야 돼요? 목요일 날. 근데 우리는 체결 기준이 아니고 결제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가 주식을 샀다? 언제 주식이 들어와요? 수요일 날 들어오잖아요.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주식을 샀다? 언제 들어와요? 목요일 날 들어오잖아요. 목요일 날. 그러면은 당연히 목요일 날 종가까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요일 날 매수를 하면 D 플러스 1이니까 30일 날 주식이 들어오죠? 근데 화요일 날 매수하고 바로 팔면 안 돼. 왜? 종가까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매수를 하고 안 팔아. 그 다음날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매도한 게 되죠. D 플러스 2일이니까. 그러니까 30일은 갖고 있게 되잖아. D 플러스 2일 날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날까지, 화요일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즉 목요일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화요일 날까지 사라, 이거보다 중요한 건 화요일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목요일 30일까지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논리로 대주주 지분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월말 기준으로 12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대주주 지분을 계산하니까 언제까지 팔면 돼요? 당연히 화요일까지 팔면 되죠. 대주주 지분을 피하고 싶으면 화요일 종가까지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되고, 배당을 받고 싶으면 화요일 종가까지 갖고 있으면 되고. 이게 어렵냐 이거야 이게. 근데 D 플러스 1을 몰라. D 플러스 1을. 그리고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 31일 날 주식을 안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우리나라는 체결 기준, 결제 기준에서 결제 기준 이틀을 더 있어야 결제를 해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늘 마지막 날, 12월의 마지막 날 하루는 뭐다? 보너스다 이거야. 보너스. 그날은 주식하지 말고 즐겨라 이거야. 우리 19만 구독자 박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세 종목, 중소형주 세 종목 이렇게 영상 2개를 찍어서 해드렸는데 또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또 선물을 주시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밤 일요일날로 넘어가는 그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딱 봤더니 19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강연에 거의 한 5달 정도는 똑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강연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세무사 TV 유튜버면서 18만 유튜버입니다. 18만 이걸 거의 4-5달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18만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19만 유튜버가 이제 됐고요. 천천히 마음 먹으려고요. 내년 봄 안에는 한 3달 잡고 내년 봄 안에는 20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만 유튜버 될 때까지 이렇게 귀여운 모자도 쓰고 산타 할아버지 복장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합니다. 먼저 지수부터. 거래소 지수는 0.43%가 빠졌습니다. 와, 999. 오늘 지수는 2999.55예요. 원래 999는 제가 부자의 공식이나 이런 책에 저희 과거 이야기 쓸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저 예전에 경마에 좀 빠진 적 있었거든요. 경마 배당판을 보면 저희가 3자리 이상은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999가 최고 배당. 근데 실제 배당률은 막 999 이상 2000배 배당, 3000배 배당도 있는데 4자리가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배당판에는 999가 최고의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경마하는 사람들은 999라고 하면은 와, 최고 대박 배당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거래소 지수는 2999.55포인트입니다. 지수가 약간 빠지긴 했지만 3000을 살짝 깨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고 3000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제가 1000포인트 중심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011포인트고요. 오늘 0.39%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빠지고 코스닥은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업종 특성상 거래소가 오르고 코스닥이 빠질 때는 대부분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좋았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거래소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용선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플러스 났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플러스 났고 LG전자 1.1% 올랐습니다. LG전자. 크래프톤 2% 빠지면서 게임주 조정 좀 길어지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좋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6%나 빠졌습니다. HM 4% 빠졌고 유한양행 4% 상승. 유한양행 차트 좀 괜찮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약바이오주만 좀 움직임이 좋았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정말 1년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살짝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약품 5.96%, 한미사이언스 5.46% 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우회와 유한양행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세종메디컬이 오늘 16% 상승, KPX 생명과학 오늘 상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좀 거래가 좀 터졌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말고 거래가 터진 애들은 로보티즈.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정확히 2주가 됐는데요. 삼성에서 로봇 사업부 집중 지원, 집중 육성 제로 나오자마자 2주 내내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공개된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달라지는데 삼성에서 로봇에 진입을 한다, 확장을 한다, 집중을 한다라는 그 기사를 봤을 때 하루짜리야. 그분들은 그 월요일날 그냥 끝났겠죠. 근데 하루짜리가 아니고 길게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재료 매매 또는 재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찌라시에 있는 너만 알아 정보에 빠지지 마시고 모두에게 알려지는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공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티즈 말고도 로보도 오늘 좀 거래대금 좀 붙었고요. 그리고 제일약품, 레고캔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주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2주 내내 상승 연속성을 보인 로봇 관련주도 계속 관심 가질 필요 있고 코로나 직접 관련이 없지만 흘러내렸었던 제약바이오주에 좀 오늘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주는 여러 번 말씀을 강의할 때 어떻게 드리냐면 맛있는 식당이라고 제가 말을 해요. 맛있는 식당. 보혜씨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 맛없는 식당에 가고 싶어? 맛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 근데 맛있는 식당을 가는데 내가 5,000원에 먹던 짜장면이
10,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가기 싫지 않아? 네. 2배로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안 가게 되지, 당연히. 다른 데 가서 5,000원에 그냥 적당한 짜장면을 먹지. 그런데 안 가게 됐는데 그 10,000원에 올린 짜장면집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5,000원으로 내렸어. 다시 갈 거 안 갈 거? 다시 가면 가지. 왜냐면 그 다른 데보다 5,000원에 맛있었으니까. 이게 맛있는 식당 이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가는 이유는 맛있으니까. 근데 너무 비싸면 안 가? 싸지면 가. 이 당연한 논리가 바로 제약바이오에 적용이 된다. 왜? 제약바이오는 지금 2015년에 급등을 했었던 주도주였고요. 2018년에 급등을 했었던 주도주였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움직였는데 지금 좀 떨어진 애들이 많아. 그러면 2015년, 2018년, 이제 2022년에 또 코로나랑 관련 없어서 떨어졌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큰 상승이 나오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약바이오주 상승은 내년 초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관심 말씀드렸어요. 전체 종목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오늘 웰바이오텍, 퍼스텍, KPX, 생명과학, 에브리봇 4종목이 상한가고요. 에브리봇은 봇자가 있잖아. 봇. 로봇, 에브리 로봇, 매일매일 로봇 이런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상한가 친 거고, KPX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상한가 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로도 서울제약, 제약바이오주죠.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죠. 세종메디컬, 제약바이오주, 제일약품, 제약바이오주, 웹클론,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SCG 생명과학, 종근단바이오, 경보제약, 제약바이오주, 톱텍, 로보스타, 스맥, 로봇 관련주.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은 로봇 관련주랑 제약바이오주 제일 많았다. 뭔데?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깜짝 눈빛이 벌레 눈빛이었어. 그래. 나 진짜 막 후다닥 소리 나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 어쨌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거 편집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더러워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촐랑대는 사람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지수는 그냥 조정권, 상승 종목이 많았던 쪽은 단연 눈에 띄었던 건 로봇 관련주랑 제약바이오주. 로봇 관련주는 2주 전에 삼성이 발표 때부터 연결된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미공개 정보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공부 한번 하셨고, 제약바이오주는 맛있는 식당이다. 맛있는 식당은 가격이 비싸지면 발길을 멈추지만 가격이 싸지면 다시 또 찾는다.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코로나랑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떨어진 게 많아서 슬슬 움직이니까 우리도 슬슬 맛있는 식당에 가격 떨어졌을 때 다시 가듯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줄만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12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0.04% 하락, 코스닥은 0.42% 상승입니다. 11월 말 급락, 12월 초 급반등 이후에 변동성 없는 조정 장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 효과가 나온다면 12월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거기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5% 상승까지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좋은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도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등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반면 위지윅 스튜디오는 오늘 메타버스 전체 조정 받으면서 8% 하락하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개별 재료 나온 웰바이오텍과 2주째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로봇 테마인 에브리봇 두 종목이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로보티즈, 로보로보, 로보스타, 톱텍, 스맥, 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동반 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위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조정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악재, 4차 산업혁명은 성장주의 호재, 어느 쪽이 큰지 각자 결정하시면 되고 저는 여전히 성장주 시대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투자하라. 모델 성우 투자 화이팅!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탑다운 무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가입 방법은 PC, 모바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해주세요. 그 다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들어와 주세요. 맨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이용 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별 표시가 된 부분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완료. 모바일로 회원 가입하실 때도 PC 버전과 똑같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지금 당장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